우리 저기 하나한가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2024학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기 초부터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늘봄학교인데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정규 수업을 받은 이후 무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반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한 이 늘봄학교,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자, 먼저 네. 이 학기 초부터 늘봄학교 교육계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뭐 일전에도 뭐 도교육감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슈 토크에서 좀 언급하면서 강조를 강조하고 가셨었거든요. 네네. 이 늘봄학교 좀 뭔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초등 돌봄을 말씀드리면 오후 학교가 이제 끝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보통 네. 이제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이제 돌봄과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의 문제가 그럼 5시 이후는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는데? 네. 이런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백 없이 돌봄을 운영하겠다는 게 늘봄교육의 정책이고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오후에 2시간을 무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반기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다음에 전국의 모든 초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지금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확대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제 기존에 뭐 초등 돌봄이나 방과 후 돌봄 이런 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늘봄학교가 좀 다른 거는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늘봄 학교를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왔죠.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이고 계속해서 네. 이제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에 도의회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으니까 늘봄 학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방과 후 돌봄 교실,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돌봄 요거까지 다 통틀어서 늘봄 학교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럼 지금 벌써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는 건지 각자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그럼 선생님들도 다 따로따로 계신 건지 이거조차도 지금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건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6시나 7시까지 돌봐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방학 중에 그동안의 돌봄 교실들은 방학 중에 점심을 안 하기 때문에 12시에 끝이 나거나 오전에 갔다가 아니면 뭐 각자 도시락을 싸오거나 해서 2시 정도에 끝이 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실제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우리는 개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해결을 위해서 지금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갑자기 어떤 계획이나 의견 수렴도 없이 한꺼번에 모든 학교에 이렇게 무조건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 좀 모든 시책들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것도 있는데 자, 이제 늘봄학교가 사실 뭐 저출산 대책에 얼마나 좀 부합되는 정책인지 사실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그렇죠. 뭐 검증된 건 아직 없지만 저출산 문제 단순히 이제 돌봄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뭐 국가에서 애들 돌봐줄 테니까 아기 낳아라 도움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이게 큰 도움될 수 있겠는데 단순히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돌봄을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지어서 돌봄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뭐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학교에서 돌봐주는 거 아예 없어서 정말 모든 여성들이 경력 단절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가 맞으려면 이런 돌봄을 하면 계속해서 출생률이 높아져야 되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맞아요. 돌봄을 사회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기본적으로 낳을 수 없는 지금의 환경이 더 문제다. 그래서
그래서 선후가 좀 바뀌지 않았나. 결혼한 부부들은 그래도 1.6명, 1.5명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있거든요. 네. 그럼 청년들은 왜 결혼을 못하냐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주택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너무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돌봄을 8시까지 하겠다는 건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외국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고 네. 있거든요.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갑자기 이제 출생률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들어갔는데 네. 자, 네. 이제 늘봄학교의 네. 문제에 대해서 좀 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네. 하는데 이 강원 지역에서도 네. 사실 교사단체에서 늘봄학교 당장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좀 그렇죠. 초반기에 좀 일었었는데 일선에서 혼란이 상당히 좀 심각한 네. 상황이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 운영위원들은 매 분기마다 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이나 예산들을 심의하러 운영위원회를 들어갑니다. 예. 제가 이 늘봄학교가 시행된다라는 것을 들었던 게 2월 운영위원회였는데요. 원래 기존에 2월 운영위원회엔 이미 사전에 이제 올해 2024년 방과 후 교실은 어떻게 할 건지, 늘봄 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프로그램은 뭘 할지, 선생님들은 강사를 어떻게 수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나와서 딱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늘봄은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장 선생님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직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각 학교에 원주면 원주, 강원도면 강원도 전체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모이는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죠. 초등 지금 이게 문제인데 강원도 원주지원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강원도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했더니 이게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이 없어서 우선 뭐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로 전담 실장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한 분만 배정하는 학교가 있고 그것도 없는 학교가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려왔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 담당 주체가 정확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수요자 조사를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미 방과 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반이 그 돌봄 교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20명씩 100명이에요. 물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늘 더 수요자는 많고 추첨을 통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또 방과 후 학교에 가 있거든요. 방과 후 교실에. 네. 그러면 또 늘봄 학교를 또 수요자를 또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요의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즘 학교마다 도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는 교실이 부족합니다. 네, 맞아요. 네. 늘봄 학교도 교실이 부족해서 1학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 교실을 비워서 늘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교실에서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거나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어딘가로 예. 가서 다른 곳에서 수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그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은 2시간밖에 하지 않지만 8시까지 하거나 오전 7시에 시작하면 이 안전의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가. 그리고 또 학생들의 그러면 저녁까지 하면 아침 먹이고 저녁 먹이는 식사의 문제는 또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인공지능도 한다, 코딩도 한다. 이 강사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골에 있는 지역의 학교와 도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의 늘봄의 질은 매우 다를 것이다. 이런 격차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려나. 지금 정부의 그렇죠. 예산이 너무 부족해갖고 이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시려나. 다 무상으로 하신다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학교는 정말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만 딱 던져주고 네가 소설을 써봐라. 그렇죠. 교장 이거랑 선생님한테 똑같은- 재량권을 주셨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어쩌라는 걸까요? 뭐 이런 어려운 생각을 문제를 하죠. 던지시고 있네요. 저 네. 정부에서. 네. 예. 아 몰라,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사실 본래 이제 진행돼야 할 수업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당장
그렇기 때문에 늘봄학교 당장 네. 폐기하라 이런 게 교육계 일선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사실 강원 지역도 늘봄 교원들 확보가 늦어지 맞아요.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은 됐지만 일단 충원은 다 됐고 이제 좀 사실 시행 초기라서 네. 뭐 개선될 가능성 뭐 여지 이런 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예. 뭐 교육부에서는 그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교실의 문제, 네. 그다음에 강사도 지금 강사가 지금 안 구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 1,100명이나 학교를 다니는 버들초등학교에도 늘봄학교는 지금 30명 정도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려면 우리가 뭐 컴퓨터가 됐든 코딩이 됐든 네. AI가 됐든 이런 강사의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전국에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 수요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그 늘봄학교를 전담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기간제 교사들이 하실 건데 기간제 교사는 교원의 자격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초등 교원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학교 선생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하반기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다 한다? 이건 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거의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인 부분, 수업의 질 이런 것들이 보장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하반기에 가면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네. 돌봄 공백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게 교육부나 학부모들에게는 딜레마처럼 문제로 남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저 가만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사실 정부에서 모든 사업들을 하는 게 예산을 확보하고 미리 공간이나 뭐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교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이게 순서인데 네. 지금은 그렇죠. 일단 어디든 넣어놓고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는 네,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의회에 계셨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뭐 물론 그 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딱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고교 평준화를 할 때 반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물론 정책은 평준화로 바꾸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지만 그때도 몇 년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네, 토론회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교사들도 설득하고 뭐 반대하는 뭐 여러 개의 학교의 동문들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시행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돌봄 교실과 관련해서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학부모들에게는 수요조사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학교 그래서 교장단에 뭐 초등 교장단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학교장 뭐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과정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사실 일선 교사들의 부담감 가중시킨다는 네, 지적 끊이지 맞아요. 않고 있는데 교사 단체들에서는 정부의 강압적인 압박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지금 예. 방금 질문하고 좀 네. 일맥상통하는 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조금 더 깊게 짚어주시죠. 네, 뭐 아주 여러 가지 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고 네네. 아주 뭐 이걸 안 하면 뭐 예산을 안 줄 거야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문을 계속해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제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 뭐 해라. 몇 월 며칠까지 운영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미추진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문과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쵸. 이분들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은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하실 수는 없고 또 교장이나 교감의 입장에서는 강제로라도 어렵더라도 끌고 가려고 하지만 또 일선 선생님들이나 또 공무직, 뭐 행정실 뭐 이런 데서는 또 반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교육부에서도 교사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또 행정직에서 공무직에서 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돌봄 교실, 뭐 방과후 교사, 강사, 뭐 이런 분들이 갈등이 많은 게 교육부고 학교 현장인데 이 현장을 너무 무시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교육부에서 말이 다르거든요. 네. 사실 뭐 늘봄학교 교사 확보, 뭐 공간 문제 차츰 좋아질 거다,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츰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래야죠. 나왔던 모든 학교를 3시까지 하겠다. 초등학교를 다 3시에 하교하는 걸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가 안 됐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2시간을 더 한다고 하면 3시까지 학교 수업을 연장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차라리 학교 수업을 연장하는 게 이런 갈등이 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돌봄이 진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중이나 뭐 6시 이후에 7시까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맞벌이 부모님들이세요. 네,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이거의 돌봄의 문제는 맞벌이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모든 학생에게 열어놨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벌이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돌봄이 오히려 더 가능할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하반기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 모든 걸 다 안 하겠어요 라고 해버리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돌봄도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런 걱정들이 오히려 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돌봄을 하는 형식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좀 네. 위주로 여쭤볼게요. 네. 근데 사실 뭐 새로운 정책, 교육 정책 펼칠 때마다 매번 좀 뭐 어느 정도 혼란 있었고 뭐 반발도 있었고 그런데 근데 지금 이 논란들이 좀 지속될 경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돌봄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어떤 우려 좀 있을까요? 네, 제일 우려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안에서 내부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갈등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학교가 행복한 학교,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학교를 만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또 교사의 이야기, 또 이제 그 돌봄 전담사들의 이야기가 막 다 다르게 나오면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할까? 교육의 질은 담보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에 교사의 시간이 투여되거나 아니면 2시간씩 내 교실을 비워줘야 돼서 내일의 학습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면 또 이제 아이들에겐 그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강행과 폐기 또 극명하게 좀 나눠지고 있는 입장 속에서 늘봄학교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 저희 제가 있는 버들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면 5개의 그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방과 후에 5시까지 모두 다 합니다. 물론 2학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3학년도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쵸. 하시기도 하고 좀 더 시간이 늘고 아니면 방학 중에 돌봄을 안정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간은 못 늘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탈락한 친구들이 있어요. 100명의 수요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건 학교 교실이 없어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졌던 아이들을 틈새 돌봄이라는 이유로 방과 후 학교를 가기 전에 얘네들이 여기에서 방과 후 교실 가기 전에 잠깐 또 이제 틈새 돌봄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이 왔다가 갔다가 여기에 있다가 학원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런 돌봄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늘봄 학교라는 체제 안에서 완전히 다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런 부분에 공백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7시부터 8시까지 뭐 방학 중 돌봄을 하시고 조식과 석식까지 하겠다고 하면 저는 시범 학교를 좀 몇 개 세워서 거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도심 지역과 시골 지역은 매우 돌봄의 욕구가 다릅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면은 저는 강원도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늘봄 학교만 바라보면 그럴 겁니다. 네. 근데 학교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오늘 좀 말씀 감사합니다. 좀 듣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일단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